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욱입니다. 진짜 오늘 너무 덥습니다. 오늘 7월 1일, 7월의 첫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더운 것 같아요, 진짜. 이 더운 날에 방문 잡음 들어올까봐 방문 다 닫고 조명까지 켜고 찍고 얼굴에도 뭐 바르고 예뻐 보이려고 뭐 하는 짓인지 현타가 너무 덥습니다. 근데 어쨌든 더운데 자꾸 딴소리 하면서 막 시간 끌면 여러분들 화딱지 나니까 빨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내용을 일단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인스타그램은 특정 게시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 게시물에 대한 내 선호도를 파악을 하는데, 그때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으는 정보를 인스타는 시그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그러한 시그널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게 그런 이제 피드와 스토리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그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중요도 순으로 인스타가 밝힌 내용과 거기에 따른 전략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해당 시그널들을 이제 인스타가 모을 거 아니에요. 내 선호도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선호할 거라고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어떻게 예측을 해서 어떤 게시물을 위에다 올려주는지,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이 인스타가 예측하는 경우의 수가 대략 10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당연히 뭐 CEO가 아무리 밝힌다고 했지만 그 10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밝히진 않았습니다. 일일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인스타의 예측 방법과 거기에 따른 저희의 전략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5가지 꼽은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게시물에서 몇 초의 시간을 보낼지, 이 게시물을 오래 보는지 아닌지, 그리고 댓글을 남긴 가능성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좋아요를 누를지 말지,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당 게시물을 저장할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그 게시물이 있을 때 프로필을 눌러서 그 사람의 포스팅을 추가적으로 더 볼지, 이 5가지가 중요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우선순위로 나열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5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취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과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내가 취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스타가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두는 가중치, 그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게시물의 노출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리즘 피라미드에서 이름 붙였던, 거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A랑 B라는 두 개의 팔로우가 올린 포스팅이 있어요. 포스팅이 뭐 똑같이 비슷한 강아지 사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포스팅이 떴는데, 어쨌든 내가 A의 포스팅에 할 리액션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내가 가장 할 것 같은 행동, 이 예를 들어서 저장이라고 하고, B의 포스팅에는 우리가 좋아요를 누를 가능성, 저장까지는 안 하고 좋아요만 누를 가능성, 물론 A도 뭐 좋아요하고 저장 둘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비교를 위해서 쉽게 A는 저장을 하고 B에는 좋아요를 누를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인스타는 저장의 가중치를 더 높게 주기 때문에, 제 알고리즘 피라미드에 따르면 저장의 가중치를 훨씬 더 높게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의 포스팅을 B의 포스팅보다 나한테 먼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자꾸 제가 맞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말한 게 맞다, 그거를 자꾸 이제 뭔가 덧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맞아요. 제가 맞아요. 맞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인스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포스팅의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른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포스팅의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댓글을 달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장이나 공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보성 컨텐츠나 아니면 재밌는 컨텐츠나 아니면 사진의 퀄리티가 매우 좋다거나, 뭐 얼굴이 잘생기거나 예쁘다거나, 뭐 몸매가 좋다거나, 그런 것도 다 돼요. 어쨌든 아니면 풍경이 이쁘다던가 그런 고퀄의 사진을 포스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댓글을 달게 유도를 하는 게 좋은 점은, 댓글을 달게 유도를 하면 그 포스팅에서 그 포스팅이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그 유도하는 노하우 꿀팁이 있거든요. 그 꿀팁에 대해서도 조만간 다룰 테니까 꼭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필을 누르게 하려면 메일 포스팅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일 포스팅을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블로그나 메일 포스팅 하세요. 블로그는 1일 1보 열심히 하시고요. 블로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메일 포스팅은 왜냐하면 이게 메일 포스팅이 능사가 아닌 이유는 메일 올리는데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메일 올리면은 메일 올리는데 굳이 얘가 올리는 새 게시물이 다 떠요 나한테. 근데 굳이 이 사람 프로필까지 눌러서 새 게시물이 업데이트 있나 확인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그러면은 프로필을 누르는 것도 인스타가 이 게시물의 인기도를 측정하는데 들어가는데 프로필을 안 눌러보니까 이 게시물이 노출이 많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제 메일 올리게 되면 굳이 프로필을 눌러서 내가 놓친 새 게시물이 있나 더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일 포스팅을 하는 게 절대 능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게 그 포스팅을 매일 하지 마시고 스토리를 많이 올리세요. 스토리를 많이 올리시고 스토리는 뭐 하루에 몇 개씩 올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올리시고 포스팅은 진짜 고퀄로 텀을 두고 골라서 예쁘게 피드를 꾸며가면서 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동일한 포스팅에 대한 그 시그널 정보들과 예측사항 같은 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한대요. 그러니까 같은 포스팅인데 없던 시그널을 추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뺄 수도 있고 예측사항을 뺄 수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게시물이 마냥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 있을 수가 없고 한번 올라갔다고 해도 홈피드 최상단에 마냥 맨날 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뒤늦게 인기 게시물이 되거나 뒤늦게 홈피드 상단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팔로워들의 홈피드 상단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게 언제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최상의 게시물을 최적의 시간에 포스팅하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무책임한 말 같지만 그게 다예요. 마치 그 시지푸스처럼 계속 이제 굴리면 떨어지고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CEO의 말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동일한 사람이 올린 너무 많은 게시물을 연달아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 중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연달아서 포스팅을 하게 되면 나한테 그 포스팅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연달아서 포스팅하지 마세요. 베프도 언팔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친구들 다 떠나요. 네. 베프도 언팔하고 싶어지니까 제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피드의 게시물을 스토리에 다시 올린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피드에서 그 좋아요 있고 댓글 있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세모 모양 이렇게 메시지 전송하는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면 이제 스토리에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 피드를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지만 내 스토리에 재공유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스타가 언급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은 최근까지는 그 다시 스토리에 공유된 피드에 있는 거를 공유했을 때 그 스토리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 저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스토리에서 노출을 잘 안 시켜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인스타가 월드컵이나 뭐 사회적 문제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스토리에까지 공유를 해서 더 내 게시물이 멀리 도달하기를 바란다는 거를 인스타가 파악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원하니까 이거를 막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스토리에 재공유했을 때 노출을 그 게시물을 저평가해서 노출을 시켜주지 않던 것을 철폐했다고 합니다.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재탕된 그 스토리로 재탕된 그 피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피드에 올린 게시물의 노출을 높이고 싶으시면 스토리에 마음껏 공유를 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제가 했을 때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스토리에서 만약에 게시물을 처음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토리에서 게시물을 보고 그 스토리를 클릭을 해가지고 다시 게시물에 가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그럴 확률이 과연 얼마 될까요?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제 생각에는 그냥 스토리에 뜨면 스토리에서 보고 그냥 넘길 확률이 더 커요. 아무 리액션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이건 오히려 내 게시물에 영향가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 게시물에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좀 오히려 막는 게 아닌가. 막거나 아니면 최소한 더 큰 플러스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 몫에 남기겠지만 저 같으면은 뭐 그렇게 활용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홈이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시물이 있는데 유난히 홈에서는 노출이 안 되고 해시태그랑
해시태그랑 탐색에서는 노출이 잘 된다. 인사이트를 봤을 때. 그러면 그거를 홈피드에 게시를 해서 노출을 좀 더 높이는 그런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홈 스토리에 간다고 뭐 대단히 막 해시태그 노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시면 하고 뭐 꼭 해야 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의 몫에 남기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탐색 탭의 알고리즘 원리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CEO가 밝힌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 겁니다. 그 인스타 CEO 대담 시리즈가 쭉 계속 될 거예요. 당분간은. 어쨌든 탐색 탭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뭐 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요. 이제 막 날씨가 많이 덥고 막 비도 오락가락하고 맨날 정말 이제 힘든 여름만 남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이팅 하셔서 다들 여름 잘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게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